일본의 최근 소식을 논평 없이 전해드리는 J팩트입니다. 오늘은 수소와 관련된 일본 국내 사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에너지로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소인데요. 이 수소 사용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할 일본이 주변 경쟁국에 비해 다소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액화 수소 운반선이나 연료 전지차 즉 FCV의 실용화는 비교적 앞서 있지만 운송 및 생산과 관련된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업계는 이러한 조달 여건이 일본 국내의 수소 관련 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철강이나 전력과 같은 주요 산업의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호주의 자원장관 킹은 고베항을 방문하여 액화 수소 운반선 수소 프론티아를 시찰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완성시킨 운반선으로 일본과 호주 간 시범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대형 운반선을 이용하여 2020년대 중반에 수소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일본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맥킨지의 벨기에 파트너인 마커스 월터너는 일본 기업은 전기 분해를 하는 장치를 할 수 있는 전해조, 그리고 연료 전지, 연료 탱크 및 운송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급업체로서 세계 수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수소 관련 기술을 개선해온 일본 기업들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일본의 수소 에너지 관련 기술력은 세계 정상에 있었습니다. 특히 도요타 자동차는 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주거용 연료 전지를 최초로 도입한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연료 전지차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관련 산업의 집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의 선두에 서 있어야 할 일본이 수소 관련 산업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점을 볼 때 하나의 기술력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국제 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가정용 수소 조달의 높은 비용이 대중화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협의회와 1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된 맥킨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수소 조달 비용은 미국 가격의 2.3배로 유럽의 1.65달러, 중국의 1.85달러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수소 조달 비용이 왜 그렇게 높을까요?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수소는 크게 화석 연료에서 추출한 블루 수소와 신재생 에너지에서 추출한 그린 수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 중 탈탄소화 효과가 높은 그린 수소의 국내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과 함께 그린 수소 생산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주류라 할 수 있는 태양광의 경우 일조 시간이 짧아서 충분한 전기 생산에 한계가 있고 또한 풍력 발전에 필요한 풍력 터빈 설치를 위한 공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도와 중국과 같이 광대한 토지 면적을
활용하거나 값싼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린 수소를 비용 면에서 자체 생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 조달에 계속해서 의존하게 될 텐데요. 일본의 경우 재생 가능 에너지 비용이 낮은 국가에서 그린 수소를 수입하거나 천연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국가에서 만든 블루 수소를 수입하는 선택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보면 앞으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수소 운송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50년 동안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수소의 55%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소 수입량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 즉 EU는 재생 가능 에너지 비용이 저렴한 가까운 북아프리카에서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만약 자체 생산을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수입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은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미주 등에서 생산된 수소를 바다로 운송할 경우 수소 운반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암모니아로 전환하여 운송하는 방법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유럽과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일본 사이에는 비용 경쟁력에 커다란 차가 있습니다. 운송 비용 외에도 전력회사나 무역회사가 독립적으로 확보하는 블루수소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그린 수소보다 저렴한 블루 수소 가격이 일시적으로 그린 수소 가격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블루 수소는 환경 관련 NGO, 즉 비정부 기구 등으로부터 확실한 탈탄소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고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좌초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수소 조달을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지금의 구조를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과 전기요금이 반등할 것입니다. 일본 제철과 JFE 제철은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용광로에서 수소 제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해 두셨으면 하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스코프 3라는 것입니다. 이 스코프 3는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 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외부 탄소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이 스코프 3의 공개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므로 탄소 배출량은 비용과 함께 자재 조달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조달 전략에서 계속 뒤처지게 되면 탈탄소와 전환의 글로벌 물결에 뒤처지게 되어 결국 일본 제조업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J팩트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